Nope. 안녕하세요. 골든미스를 꿈꾸지만 현실은 골골미스 노작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동안 방송하고 14년 동안 건강 프로그램 하면서 남은 건 아픈 것밖에 없는 시크한 나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에서 갑상선 수술을 하고 있는 요창환입니다. 오 작가님. 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아니,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저랑 친한 지인의 남편이 갑상선 한증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온 김에 그럼 나도 갑상선이나 한번 검사해볼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응? 쇼핑? 그랬는데 갑자기 암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둔해서 모르는 건가요? 증상 있어요. 무슨 왜냐면 증상 저는 네. 취재를 병원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어떤 원장님께서 제 얼굴 상태를 보시고 네. 너무 아파 보인다고 베드에 한번 누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누웠더니 초음파력을 하시더니 네. 뭐가 있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즈음에 프로그램 한 3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 뜨면 대본 쓰고 졸리면 자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꽤 오래 했었는데 세수를 안 하고 잔 적은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즈음에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가방을 넣고 좀만 쉬었다가 해야지 근데 일어나면 아침인 거예요. 네. 진짜 피곤했었고 두 번째는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막 그냥 이런 비듬이 아니라 아침에 머리를 감고 출근을 하면 점심 때부터 머리에 비듬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비듬이 많이 생겨가지고 혹시 이런 게 갑상선암 진짜 생각으로 아닌가요? 피부과 가셨어야죠.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나 맨날 샤워했는데.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고. 갑상선암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네요. 그러니까 연구 안 하신 거 아니고요? 비듬이랑의 관계? 연구해보겠습니다. 근데 비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갑상선암 검사하신 분들은 제 갑상선 진료상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딱 수술하고 났더니 비듬이 싹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호르몬이랑 좀 관련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제 환자분들 중에서 엄청 피곤하다고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게 이제 다 심리적인 원인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목소리가 좀 변하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잘 나오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살에 걸리는 줄 모르는데 자꾸 밥 먹을 때 기침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꾸 이제 음식이 다시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갑상선 주위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받은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뭐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혹이죠. 목에서 이제 혹이 만져지면, 특히 이제 이 갑상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혹이 만져지면 일단 가서 검사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혹이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20명 중 1명 정도만 암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 암 진단 받으면 어느 병원에 가지? 의사 선생님은 누굴 찾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저는 진단을 받은 2010년만 해도 암은 빨리 발견한 즉시 수술하는 게 좋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암센터 진단받고 딴 병원 가셨군요. 그래서 집과 가장 가까운 암센터에 가서 이제 확진을 받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때 저희 엄마가 모성애가 폭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제1의 명의를 찾아내겠어! 라고 폭풍 검색을 하시던 차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해에 가장 갑상선 암 수술을 많이 한 병원에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 병원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신 선생님은 관상 보고 정말 신기 있으세요?
결국 관상 보고 정했습니다. 제 집신. 집 가까운 병원 냅두고 그먼 그렇죠. 교통도 안 좋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원래는 3개월 대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갑상선 암 수술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3개월 대기였는데 갑자기 한 열흘 지나서 예정됐던 환자 수술이 취소됐다고 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냥 두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젊을수록 암도 더 빨리 커진다. 그런 얘기 때문에 겁이 이렇게 나서 그때 빨리 수술했죠. 저희 환자들이 보통 병원이나 이렇게 주치의로 선정할 때 사실 폭풍 검색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정할 때 팁이 될 만한 정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암센터로 가라? 관상도 중요하다? 글쎄, 의사를 선택하는 건 사실 환자의 권리죠. 네, 그 폭풍 검색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수술 받으시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팁은 뭐냐면 갑상선암은 이제 수술 경험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 자랑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술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로우 볼륨 서전 그리고 이제 하이 볼륨 서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1년에 갑상선 수술을 많이 안 하는 병원, 많이 하는 병원하고의 합병증 차이가 상당히 좀 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별로 안 하는 곳에서 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합병증이 있어요? 갑상선 수술 합병증이요? 많이 있죠.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노래방 가면 뭐 높은 음이 안 올라가요. 네. 공불가. 대부분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제 신경마비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갑상선 수술하다가 보면 원치 않게 이제 부갑상선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칼슘 혈증이 생겨가지고 평생 칼슘약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건강검진에서 사실은 한쪽에만 암이 1cm 미만 크기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주치 선생님께서 두 쪽을 다 제거를 했다고 하면서 그 반대쪽에도 아주 작지만 암세포가 있어서 그냥 어차피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절제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드는 생각이 그래도 반쪽이라도 남겨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갑상선을 이제 다 떼면 재발률이나 생존율이 더 우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갑상선을 다 떼는 게 일반적인 치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뗐죠. 대부분 다 뗐는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굳이 꼭 다 떼야 되나? 이런 것 이제 질문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반만 떼도 이제 반대쪽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때 수술해도 사실 생존율엔 별 차이 없고 나머지 이제 반대쪽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삶의 질은 좀 더 좋거든요. 갑자기 좀 억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걸리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완전 운명인데요? 근데 저희가 갑상선 데이터를 반만 떼도 된다는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거야. 내 말이 그건 아니고 1997년도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갑상선은 전절제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논문이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 모든 국제적인 진단 가이드라인이 다 전절제 위주로 바뀌었어요. 전절제 위주로 바뀌었고 사실은 전절제를 해서 나쁠 건 별로 없어요. 재발률을 훨씬 줄여주거든요. 요오드 치료를 거기다 요오드 치료까지 하면 재발률이 더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재발률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 그리고 합병증의 감소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반만 수술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내면 나중에 생존율에 그 영향이 별로 없다. 그리고 뭐 재발은 조금 증가할지언정 재발해서 수술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 환자분들의 한 70%가 반절제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드라마 보면 보통 수술하러 갈 때 이렇게 베드가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싣고 수술장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장까지 저 걸어 들어갔어요. 진짜? 네. 난 침대 타고 갔는데? 양갈고리 하고 걸어 수술장 들어갔어요. 저 그래서 저희 주치한테 그랬어요. 이 걸어가는 거 맞아요? 요즘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요? 누워서 이 형광등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보면서 이 회한을 젖으면서 아니요. 그 경험을 못했구나.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이 원칙입니다. 이게 답이고 좀 끌고 가서 좀 천천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랑 상담해야 된다. 교수님, 그렇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 확진 받으려면 네. 주사기로 이렇게 목에 바로 찔러가지고 네. 세침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거 안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죠. 그거를 국립암센터에서 했습니다. 진단까지만? 네. 진단 아주 잘해요. 저는 그 간호사분이 이렇게 주사기를 들고 와서 누우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위치를 잡잖아요. 설마 그거 저 찌를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빼내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세침 검사라면 거의 의사시네. 보통 바늘을 찌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침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저 초음파도 볼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무의료 무면허 중이에요. 그러니까 돌팔입니다. 그 갑상선암은 이제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암이 사실은 다 이제 조직을 좀 뽑아내야 돼요. 이제 조직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암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는데 세포를 조금만 뽑아내는 경우는 가는 바늘을 쓰고요. 조금 굵은 바늘을 써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검체를 채취할 때는 이제 굵은 바늘을 쓰는데 굵은 바늘은 이제 아프죠? 아파서 마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23만 명. 우리 구독자 23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신청도 해주세요. 네, 암센터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